안녕하세요, 단테입니다. 오늘은 MC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API에 대한 개념들은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API는 웹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표시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기능을 가능하게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현대에는 이제 코딩뿐만이 아니라 통계 연구, 데이터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LLM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맨 처음 챗GPT가 나왔을 때랑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최근 모델인 딥시크나 클로드, O3 모델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어떤 의도에서 기반한 것인지 생각하는 추론을 제공하며 검색을 통해 사용자가 전달하는 주소에 접근해서 사용자 요청에 더 정확한 응답을 내려주곤 합니다. 이 모델이 제공하는 프롬프트에 사용자의 요청과 연관된 컨텍스트가 얼마나 많이 담겨 있고 정확하게 담겨 있는지에 따라 답변 품질이 많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우리 개발자들은 기존 챗GPT에 일반적인 코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커서, 윈드서퍼와 같은 이제 IDE 도구들을 사용해 프로젝트에 있는 코드를 직접 LLM의 컨텍스트를 제공하므로 내가 지금 어떤 코드 규칙을 준수하며 개발하는지에 대한 컨텍스트를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이 초기 LLM과 비교해서 두드러지는 현대 LLM 어플리케이션 차이점 중에 하나로 AI 에이전트가 있는데요. 이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사용자를 대신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FAQ를 처리하는 봇이나 예약 시스템을 처리해주거나 글을 작성해주는 단순한 LLM이 아니라 우리 코딩 업무를 예로 들었을 때 작성한 코드를 테스트하고 실패하면 해당 테스트 코드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테스트 시나리오가 잘못 작성됐는지 테스트 코드가 실패하는 것이 올바른 상황인지를 현재까지의 대화의 맥락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학습해서 복잡한 상황에서도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 AI 에이전트의 코딩에 접목했을 때의 특징입니다. 예시 코드를 보면 해당 테스트 코드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추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테스트 실패가 예상됐다라고 하는 것을 AI 에이전트가 판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워크플로우를 사용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엠파렌이나 메이크와 같은 워크플로우 자동화 도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MCP 이전에는 펑션스 콜링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AI 에이전트에서 사용하는 모델의 판단하에 개발자가 만든 API를 모델에게 제공하면 이 모델의 판단하에 이 펑션들을 호출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식으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시 도식화인데요. 모델과 연동된 AI 에이전트를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외부 서비스들과 연동이 되어 있고 이 특정 작업이 성공하면 슬랙 메시지를 보내고 실패했을 때는 실패 메시지를 보내는 걸 엔파렌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자동화한 모습을 도식화로 그려본 모습입니다. 이 지라나 데이터베이스 슬랙과 같은 외부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펑션스 콜을 사용을 했어야 됐는데 예를 들어 엔파리나 메이크를 사용해서 코드 저장소인 GitHub에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GPT나 클로드 어떤 AI 모델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다른 펑션스 콜을 구현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성능 좋은 모델이 다른 회사에서 나온다고 하면 해당 함수를 다시 만들어서 이 워크플로우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죠. 코딩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작업이 번거롭게 느껴졌을 겁니다. MCP는 뭐가 다른지 한번 봅시다. AI 에이전트가 외부 리소스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대화 방식을 규격화한 것을 MCP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규격을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이 모델과 컨텍스트를 어떻게 교환할지에 대한 규약에 대한 약자를 MCP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식화를 보면 MCP 클라이언트가 이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MCP 서버를 거쳐 컨플런스, 피그마, 노션과 같은 이제 외부 리소스에서 제공하는 API와 SDK를 사용해서 MCP 서버가 데이터를 받아오면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해당 컨텍스트에 대한 응답을 내려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MCP 클라이언트는 MCP 서버로 컨텍스트를 요청하고 받는 역할을 하는 채팅 인터페이스나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이야기합니다. 커서나 코파일럿, 윈드서퍼와 같은 IDE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MCP는 서로 다른 모델이 외부 리소스에서 컨텍스트를 얻기 위해서 MCP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간혹 이 USB-C 포트와 같이 규격화된 실제 사례와 비견되어서 표현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외부 리소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동일한 규격의 어댑터만 꽂으면 정상적으로 실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AI 모델들은 리소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슬랙이나 GitHub 그리고 옵시디안과 같은 서비스들에 직접 소통하는 게 아니라 MCP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소통하게 됩니다. 만약 구글 드라이브나 슬랙과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MCP 서버가 이미 존재한다면 모델이 변경이 되든 말든 상관없이 추가적인 코딩 작업 없이도 여러 AI 모델은 해당 서비스에서 내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과 같이 각 서비스 정보들을 가져와 조립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AI 에이전트의 신규 기능을 만듦에 있어 보다 빠른 생산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옵시디언 MCP 서버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실제 LLM 모델이 MCP 서버와 상호
상호작용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북 사용자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이 브루와 파이썬이 미리 설치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 설명을 생략하셔도 되고요. UB라고 하는 파이썬의 패키지 매니저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할 MCP 서버가 MCP의 옵시디안이라는 서버인데 여기서 UB를 사용하기 때문에 UB 설치를 다음 명령을 통해서 진행하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커서와 이 클로드 데스크탑을 사용해 가지고 옵시디안 MCP 서버를 사용할 텐데, 먼저 이 MCP 옵시디안 git 저장소에서 코드를 클론해 옵니다. 첫 번째로 해줘야 되는 거는 이 리드미 파일에서도 나와 있듯이 옵시디안 REST API 키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이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옵시디안을 열면 옵시디안의 설정창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플러그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플러그인에서 브라우저를 누르면 로컬 REST API라고 하는, 저는 이미 설치를 했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옵션스가 저는 뜨는데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로컬 API 키가 나오는데요. 저희는 외부에 이걸 공개할 게 아니라 로컬에서만 쓸 거기 때문에 API 키가 노출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거를 잘 복사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클라우드 데스크탑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클라우드 데스크탑은 저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MCP 서버를 쓸 수가 있습니다. MCP 서버가 연동이 되면 다음처럼 MCP 툴 그리고 MCP에서 첨부 이런 아이콘이 뜨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MCP 서버와 연동된 게 없다면 이런 아이콘은 뜨지 않을 겁니다. 클라우드 마찬가지로 설정창을 들어가면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없으실 텐데요. 여기 설정 편집이나 아니면 다른 MCP 서버 추가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게 된다면 다음처럼 자동으로 클라우드에서 MCP 서버 사용하기 위한 config 파일을 열어줍니다. 노트패드나 IDE에서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처럼 창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MCP 서버만 있고 아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을 겁니다. GitHub 클론에 나와 있었던 이 부거를 참조해가지고 가지고 오면요, 여기에 이제 커맨드와 아규먼트요, 이 EMB는 옵시디안 API 키 아까 저장해 놓은 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커맨드는 이제 UB, 우리가 설치한 패키지 매니저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 패키지 매니저가 각자 컴퓨터에 어디 저장이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위치 UB를 누르면 본인의 UB가 깔린 곳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규먼트에는 이 UB 명령어와 함께 인자로 들어갈 인자들에 대해서 작성하는 건데요. 디렉토리 옵션과 MCP 옵시디안이 깔린 위치, 그리고 run MCP 옵시디안, 이 명령어를 통해서 MCP 서버가 실행되게끔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UB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내가 MCP 서버를 실행할 필요 없이 이 클라우드 데스크탑을 재실행하면 자동으로 준비되어 있는 MCP 서버를 실행한다는 것인데요. 아마 껐다 끄시거나 재실행하시면 MCP 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눌러봤을 때는 옵시디안 MCP 서버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도구들 리스트로 보입니다. 여기서의 MCP 도구란 이 MCP 서버가 MCP 클라이언트와 이제 소통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함수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리 설정해 놓은 도구 안에 MCP 서버가 각각의 외부 서비스에 있는 API와 SDK를 사용해 가지고 기능을 연동해 놓으면 MCP 클라이언트는 직접적으로 외부 리소스와 통신하는 게 아니라 MCP 서버에서 미리 정해놓은 도구들만 가져다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각각의 모델은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지 판단하고 MCP 서버를 통해 외부 리소스를 받아오게 됩니다. 옵시디안의 각 국가별 4월 날씨에 대한 글을 작성해 달라고 했을 때 다음처럼 옵시디안 어펜드 컨텐트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MCP 옵시디안 이 로컬 서버를 실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일 패스는 각국의 4월 날씨 .md라고 하는 MD 파일을 옵시디안 프로젝트 안에 있는 디렉토리에 생성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화에서 MCP 서버를 사용하게 되면 MCP 옵시디안 서버 도구를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뜨는데요. 이 대화의 허용을 눌러서 이 대화에서는 MCP 서버의 해당 도구의 사용을 항상 허용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네, 클라우드가 글을 쓰고 글을 쓴 내용을 MCP 서버를 사용해가지고 우리 로컬에 있는 파일 시스템이 글을 만들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각국의 4월 날씨라고 잘 작성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클라우드 그리고 커서를 통해서 미리 글을 만들어 놨는데, 옵시디안에 있는 그래프 뷰를 보도록 하면 다음처럼 링킹도 잘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커서 설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커맨드 시프트 P를 누르면 설정창을 열 수 있는 커맨드 라인이 나옵니다. MCP 서버를 들어가시면 Add New Global MCP 서버를 누르시면 다음처럼 설정창이 나옵니다. 요거는 아까 옵시디안 처음에 클라우드 데스크탑과 설정했을 때의 파일과 동일합니다. 이 동일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다 작성이 되고 나서 정상적으로 API 키를 입력하면 다음처럼 MCP 옵시디안 서버가 활성화됨을 보여줍니다. 이 안에서 어떤 도구들이 사용되는지, 사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이 클라우드 데스크탑과 마찬가지로 에이전트를 사용해가지고 글을 작성했을 때 정상적으로 도구들이 호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다음처럼 기존 파일에는 이미 한글 번역이 있는데 영문이랑 한글 둘 다 있으니 원하는 게 영문 번역을 지우는 거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우리 파일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커서가 제대로 읽어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구를 통해서 파일 시스템에 저장된 파일들을 읽고 영문을 내용하고 한글 버전을 저장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MCP 서버를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가 기존에 수동으로 LLM을 사용했었던 작업들에서 벗어나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MCP의 개념과 클로드 데스크탑, 커서와 옵시디안 MCP 서버를 연동하는 예제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